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근데 주변에는 뭔가 나의 길을 찾고 나가는 사람들만 보이죠. 유튜브 알고리즘도 죄다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고요. 책을 펴도 뭐 다들 목표 가져라, 막 당장 뭐 실행해라, 이런 뭐 좋아하는 것 해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흔히 나만 멈춰있다? 라는 기분에 빠져요. 그런데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다수의 20, 30대가 겪는 정상적인 공백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인생 전체가 방향 없는 반복으로 굳어지는 게 위험한 거죠. 안녕하세요. 퍼스널 커리어 전문가 이혜진입니다. 오늘은요, 적성, 성공, 진로를 넘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갑자기 나를 찾는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요, 타고난 재능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나라는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찾다 보니까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꿈, 목표 없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이딘티타스에서 유래했어요. 그 뿌리는 이든, 즉 same이란 같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덴티티는요, 시간, 상황이 흘러도 내가 나이게 만드는 그런 동일함을 의미하죠. 흔들림 없는 내적 기준을 말해요. 심리학자 에리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덴티티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지 자각하는 과정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그 정체성의 중심을 잃고 살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마치 지도 없이 길 떠난 여행자랑 같아요. 길은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니까 계속 걷는데 도착하는 데가 없어. 그리고 남들은 나보다 빨리 가는 것 같고 나는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느낌.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 지금 어디쯤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없는 직업은요, 결국 나를 지우는 일이 돼요.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은요, 선택 기준이 외부에 있어요.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선택, 남들이 부러워할 직업, 약간 어떤 평균에 되게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평균의 종말의 저자 토드 로즈는 이렇게 말해요. 평균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이 제시한 재밌는 근거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 공군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조정석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훈련생들의 키와 체중을 쟀대요. 그리고 평균의 조정석을 만들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내렸을까요? 신기하게 이 평균 체형의 조정석이 모두에게 안 맞는 조정석이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모두에게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충족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 직업 선택도 평균값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취업 잘 된다, 유망하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나와 맞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답은 뭐다? 아이덴티티의 부재. 그래서 내 안에 진짜 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일이 내가 삶을 실현해 나가는 무대가 아니라 나를 지우는 무대가 되어버리는 거지. 너무 슬프지만 단순한 번아웃이 아니에요. 이건 아이덴티티 콜apse, 자기 다음이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한 남자가 1시간을요 열심히 운전해. 시속 150km로. 나중에 보니까 목적지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 빨리 실패한 사람이에요. 방향성 없는 속도가 이렇게 위험해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선명해져야 비로소 속도는 의미를 갖게 돼요. 남보다요, 늦어도 진짜 괜찮아요. 방향이 맞으면요, 결국 가장 멀리 가 있을 거예요. 그 방향의 답이 바로 아이덴티티예요. 저는 이렇게 일을 해가는 사람을요, 그냥 워커가 아니라 아이덴티티 워커라고 해요. 제가 지은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존재 자체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자기 다음이 일과 연결된 사람이죠. 앞으로는요,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할 거예요. 지금은 정보가 과잉시대, 고를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똑같은 정보라면 누구 걸 보게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 거 보고. 맞아요. 사람 중심의 선택 구조로 변화할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가 더 매력적으로 말하나.
이걸 보는 거죠.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결국 누가 말하느냐가 브랜딩이고 그 브랜딩은 아이덴티티에서 나오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정체성에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생각, 감정, 방식의 사람이다. 이유는요, 방향 설정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톤으로 말할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일할 거고 이런 메시지를 전할 거다. 그리고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일관되게 사람들이 나를 인식하게끔요. 그러면 외부에서의 인식이 형성돼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특정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나만의 브랜딩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하나의 메시지, 색깔, 무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요조라는 뮤지션을 좋아하는데요. 그분은 뮤지션이었다가 작가였다가 책방 주인이 됐어요.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면 조용함, 고독함, 사유, 느림. 방향성은요, 느린 삶에 대한 기록과 사람들과의 내면적 연결이었고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산문지, 인터뷰, 책방, SNS, 말투까지 동일한 톤으로 계속했을 때 사람들은요, 조용한 사람의 깊은 시선이라는 고유한 이미지가 형성돼요. 컨텐츠마다 다르겠지만 기저 이미지가 일관되니까 브랜딩이 생긴 거죠. 지금은 꿈이 없다고 좌절될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에요. 그 답은요, 직업이 아니에요. 정체성 안에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를 찾는 순간 당신만의 성공이 시작돼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내용 알찼나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